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근태원 선생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는 군의 준동형 사상과 동형 사상, 그리고 두 군의 동형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앞으로 전개될 군의 모든 이론들이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하는 요 내용을 특별히 요 놈들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핵심 내용들이 많이 오늘부터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별히 집중해서 이 강의를 들어주셔야 된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여러분 교재 데피니션 19에 보니까 준동형 사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요 준동형 사상의 정의가 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군 G하고 군 H가 이렇게 두 개 주어졌는데, 자, 군 G에서는 자, 요런 연산이 주어지고, 군 H에서는 요런 연산이 주어졌다. 요 내용은 우리가 정의에 따라서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어쨌든, 군 G에는 요렇게 연산이 주어지고, 군 H는 요렇게 연산이 주어졌을 때에, 자, 이 군 G에서 군 H로의 함수를 이 함수를 파이라고 했을 때에, 자, 요 군으로의 함수를 파이라고 했을 때에, G에 속하는 모든 AB에 대해서, 자, 파이 A 백설표 B는 파이 A, 점 파이 B를 만족할 적에, 자, 요 놈과 같다를 만족할 적에, 우리는 이 함수 파이를 준동형 사상이라고 불러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요 놈은 우리가, 지금 요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함수보다는 조금 어려운 게, 우리가 결국 군 G에서 군 H로의 함수라고 우리가 했는데, 요 함수 파이는, 자, 요 연산이 이제 결부되어 있죠. 군 G에서는 요 연산, 군 H에서는 요 연산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군 G에 속하는, 두 원소 A, B를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에, 요 좌변은 요 A와 B를 군 G에 주어진 연산을 먼저 실행하고 나서 함수값을 구한 거고, 우변은 A의 함수값을 구하고 B의 함수값을 구해서 그 함수값에, A의 함수값과 B의 함수값을, 물론 요 파이 A와 파이 B는 당연히 H의 원소이죠. 함수값을 구하고 나서 요 공력의 동네인 요 군에서 주어진 연산에 의해서 연산을 시행한 거랍니다. 그러니까 요 놈은 우리가 보통 요렇게 우리가 한번 메모해 볼까요? 요 놈은 G에서 먼저 연산했죠. 연산을 하고 난 뒤에, 연산 후 함수값을 구한 함수값이랍니다. 자, 뭐라고요? G에서 연산 후 함수값이다. 그리고 요 놈은 각각의 함수값을 구하고, A의 함수값하고 B의 함수값, 즉 각각 함수값을 구한 후 H에서 연산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것이 승립하지 않는다는 건 당연히 알죠. 연산을 하고 나서 요 군에서 연산을 한 후에 함수값을 낸 거하고, A의 함수값, B의 함수값을 먼저 구하고, H라고 하는 요 군에서 주어진 연산한 그 결과가 일반적으로 요 좌변과 우변이 같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제 같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럴 때에, G에서 연산 후 함수값을 구한 거하고 각각 함수값을 구한 후에 H에서 연산한 것이 만약에 요 두 놈이 같다를 만족하면 이런 특별한 함수를 우리는 이런 특별한 함수를 준동형 사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요 놈과 요 놈을 만족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통 또 요렇게도 얘기한답니다. 어떻게 하냐면 요 함수 파이는 연산을 보존한다. 요렇게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함수 f가 준동형 사상이면 이 함수 파이는 요 등식을 만족한다는 말은 연산을 보존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먼저 연산해서 함수값을 내고 무슨 말이겠죠? 각각의 함수값을 구하고 나서 이제 h라는 요 군에서 연산을 해도 그 결과가 준동형 사상이라고 했을 때는 같아진다는 거죠. 같아지면 우리는 준동형 사상이라고. 함수 파이가 준동형 사상을 만족한다는 말은 함수 파이는 연산을 보존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요것도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신경 써줘야 될 부분은, 자, 이제 결국 요 놈이 요렇게 요 등식을 만족한다는 것은 준동형 사상이라는 말이죠. 그럼 굳이 특별히 이런 연산과 연산에, 그쵸? 준동형 사상이 되면 이제 연산에 여러분들이 개의치 않고, 그쵸? 무슨 말이겠죠? 예? 혼돈을 특별히 우리가 굳이 연산을 신경을 안 써도 될 거다는 그런 느낌이 들죠. 보통은 우리가 요 표현을 이 전체 요 준동형 사상을 표시하는 요 등식을 우리는 어떻게도 표현하냐면 이제 특별히 연산을 혼돈할 염두가 없을 때는 파이가 A 연산 B 파이 값은 파이 A하고 파이 B를 연산시킨 것과 같다. 그러니까 요 표현을 연산이 특별히 혼돈될 염려가 없을 때는 요렇게도 우리가 보통 표시를 해준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이 요 A와 B의 고박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죠. 주어진 연산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에 적용되는 요 A와 B에 적용되는 연산은 요 정의역에서의 그쵸 군에 주어진 연산이 적용되어지고 요 파이 A와 파이 B 사이에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연산은 공력으로 주어진 요 군 H에 주어진 연산이 적용된다는 거. 그러니까 요 놈하고 요 놈 사이의 연산하고 요 놈과 요 놈 사이의 연산하고는 다르다는 것도 우리가 일단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에 우리가 이제 예제 69번 문제를 가지고 자,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거기 문제가 여러 개 나와 있는데 자, 다음 각 함수가 준동형 사상인지를 판단하여라. 자, 그러면 우리가 준동형 사상이 되고 안 되고는 요 정의 19에 나와 있는 요 등식을 주어진 함수가 두 군 사이에 주어진 함수가 만족하느냐 안 하느냐를 우리가 판단하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1번 자, 파이가 G에서 G로의 함수라고 그랬고 파이 X는 뭐다? X라고 했답니다. 자, 요거는 그쵸, 같은 군에서 군으로의 함수니까 크게 연산을 신경 안 써도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파이 AB라고 하는 것이 뭐냐? 자, 파이 AB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A와 B가 들어가면 요놈이 A가 되고 B가 되니까 AB가 되겠죠. 그런데 요 A라고 하는 것은 X 대신에 A 대입하니까 선생님이 살짝 잘못 적은 이게 아니고 이게 파이 X인데 파이 X는 자 X. 자, 그러면 A라고 하는 것은 X 대신에 A와 A가 들어가면 요놈이 파이 A가 되어지고 B가 들어가면 요놈이 파이 B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A와 B를 먼저 연산하고 그렇죠. 함수값을 구한 거하고 A의 함수값하고 B의 함수값을 연산시킨 그 결과가 같다이므로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요 함수 파이는 가리켜서 우리는 뭐다? 그렇죠. 준동형 사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또 두 번째도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파이가 자, R, 플러스 에서 자, R 플러스 그죠? 곱셈. 자, 요 실수 R에 덧셈을 주어진 군하고 양의 실수에 곱셈을 주어진 군으로의 함수를 파이라고 하고 그 또 함수 파이가 파이 X가 2의 X라고 정의한다고 하면 과연 요놈이 뭐가 되는가? 준동형 사상이 되는가를 살펴보자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파이 AB라고 하는 것은 요 A와 B는 요 군에 주어진 연산이기 때문에 플러스죠.
그래서 A 연산 B를 우리가 A 연산 B를 요게 플러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A 파이 A 플러스 B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자, 무슨 말이겠죠? 지금 A와 B의 연산한 결과가 A와 B의 연산이라는 것이 이 주어진 요 연산이 요 군에서의 주어진 연산을 쓰기 때문에 우리는 파이 A 플러스 B가 여기서 말하는 그죠? 요 놈에 해당된다는 걸 여러분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파이 A 플러스 B는 2의 A 플러스 B 승이 되어지고 요거는 실제 지수니까 2의 A승 곱하기 2의 B승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2의 A승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요 놈이죠. 그죠? X 대신에 A가 들어간 거 보니까 파이 A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곱하기 B가 들어가면 요 놈이 파이 B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요 놈은 그렇죠? 요 놈이 양의 실수가 틀림없고 요 동네에서 주어진 연산이 곱셈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겠죠? 요 동네에서 A와 B를 연산한 함수값에 요 동네에서의 각각의 함수값을 요 동네의 연산인 곱셈으로 연산한 결과하고 요 놈과 요 놈이 같다는 말은 결국 요 식을 만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놈이 그쵸? 요 백설표가 여기서는 플러스에 해당되고 요 점이 여기에서는 곱셈이라는 연산에 대응된다고 보시면 된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역시 요 파이는 뭐가 된다? 그죠? 준동형 사상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도 우리가 살짝 한번 확인해 봅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이가 자, 요 놈은 2 곱하기 2인 정칙 행렬이죠. 그렇죠? 역행렬이 존재하는 행렬들을 2 곱하기 행렬들을 모아놓은 집합이죠. 자, 요 놈에서 우리가 자, 요 놈으로의 함수라고 하고 요 함수 파이 A를 이렇게 표시하면 우리가 A의 행렬식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함수 파이를 우리가 정해 줬을 때에 요 놈도 우리가 역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군에서 주어진 것은 연산이 행렬의 곱셈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파이 AB라고 하는 것. 자, 요 놈의 두 원소 A와 B를 두 행렬이죠. 행렬 A와 B를 생각했을 때에 요 군에 주어진 연산은 행렬의 곱셈이기 때문에 파이 A 곱하기 B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정의대로 하면 어떻게 되죠? 자, 행렬식 A 곱하기 B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선행대수에서 공부한 것처럼 A와 두 행렬 A와 B를 곱한 거의 행렬식은 각각의 행렬식의 곱으로 적을 수 있답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 놈이 뭐가 돼요? 요 놈 뭐가 돼요? 파이 A가 되어지고 그리고 요거는 파이 B가 되죠. 그리고 요 두 놈 간에는 실제 요 놈과 요 놈의 곱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선생님 곱셈을 강조했는데 여기 이렇게 생략해도 여기서는 주어진 연산이 요 곱셈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어쨌든 요 동네에서 두 행렬의 연산한, 즉 곱셈을 한 함수값이 각각의 함수값을 구해서 요 동네에서 연산한 요 결과가 같다는 말은 역시 요 놈도 뭐다? 파이는 준동행 사상이라는 이 말을 우리가 승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자, 나머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직접 할 수 있겠지만은 군을 처음 배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꼼꼼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군이라는 단어는 그렇죠? 이 현대대수학에도 군을 처음 배우는 분들은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지만 강의를 차근차근 잘 들으시면 결과에 가서 어떤 사람보다 여러분들이 나은 성적을,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선생님이 해줄 테니까 열심히 강의를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파이. 자, Z, 플러스. 그리고 ZN, O 플러스. 그리고 파이 X는 X 바라고.
자, 이렇게 우리가 함수가 정의되어 있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요 동네, 요 군에 속하는 우리가 두 원소를 생각을 했을 때 주어진 연산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파이 x 플러스 y가 요 놈에 해당되죠. 그렇죠? 그러면 파이 x 플러스 y는 주어진 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요 놈은 x 플러스 y의 전체 바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x 플러스 y의 전체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x바하고 y바라고 하는 거에 O 플러스라고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건 상식적인 얘기인데 우리가 Z5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2 플러스 3이 납시다. 3 플러스 6바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럼 3 플러스 6바는 실제로 9바죠. 9바라는 것은 Z5에서는 4바에 해당되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요 놈을 여러분들이 3바 5 플러스 6바를 한다고 해도, 그쵸? 요렇게 한다고 해도 요 놈이, 요 6바 자체가 지금 요 놈이 3바 5 플러스 6바가 1바와 같으니까 결국 요 놈은 4바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 놈을 이렇게 쓰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요 놈이 지금 뭐고? 파이 x가 되어지고, 요 놈이 파이 y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요 놈이 여기에 해당되고, 요 놈이 여기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x와 y의 각각의 함수 값을 요 동네에서의 연산으로 우리가, 그쵸? 요 동네에서의 연산의, 그쵸? 요 두 놈의 결과는 요 동네에서 x, y를 연산시킨 그 함수 값과 같아졌기 때문에, 무슨 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요 함수 파이는 역시 준동형 사상이다. 자, 요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4번하고 5번은 준동형 사상이 안 되는 예를 스님이 거기 보여주고 있답니다. 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를 우리가 보니까, 자, 함수 파이가, 자, Z6에서 Z10으로의 함수랍니다. 그리고 파이 X바는 X바로, 요렇게 우리가 주어졌답니다. 자, 요놈을 당장 우리가 생각해 보면, Z6의 원소인, 두 원소인 4바하고 2바의 O 플러스를 계산을 해보면, 요놈의 함수값을, 여기에 파이랍니다, 파이. 자, 일단 우리가 요 두 놈을 연산하면 6바죠. 근데 6바는 Z6에서 제로바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함수 파이에서 제로바는 지금 제로바가 되어졌죠. 자, 이번에는 4바의 함수값을 먼저 구하고 2바의 함수값을 먼저 구한 그 결과를 Z10이라는 동네에서 우리가 O 플러스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연산을 하면, 자, 요 놈은 정의에 의해서 4바가 되어지고, 요 놈은 뭐가 되죠? 2바가 되어지죠. 그런데 요 연산은 요 동네에서 Z10이라는 동네에서 얘기기 때문에 여기서 6바는 그냥 6바죠. 0바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요 놈이 지금 요 놈에 해당되고 요 놈이 지금 요 놈에 해당되는데 그 두 결과가 같다 안 같다? 그렇죠? 안 같다는 것을,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진다는 말은 요 정의 19에 나온 준동형 사상일 조건을 만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요 함수 파이는 준동형 사상이 아니다는 거죠. 아니다는 결론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5번만 그런 것이 아니고 6번에 그게 주어진 예도 아닌 예랍니다. 자, 6번에 보면 함수 파이가, 자, 요렇게 우리가 곱셈을 연산으로 가지는 요런 군이라 하고, 그리고 덧셈을 연산으로 가지는 요 군으로의 함수라고 하고, 요 파이 x가 x라고 요렇게 주어지는 경우에,
자, 요 경우에도 우리가 자, x, 요건 실제 곱셈이랍니다. x 곱하기 y를, 그쵸? y의 함수값을 우리가 구해보면, 즉, 파이 x 곱하기 y는 요게 실제 x 곱하기 y가 되어지죠. 그리고, 파이 x하고, 자, 요 동네에서의 연산은 플러스니까, 파이 y를 우리가 해보면, 그러니까 요 동네에서는 연산이 곱셈이기 때문에, 실제로 x 곱하기 y로, 그쵸? 지금 요 놈에 해당되는 게 x 곱하기 y고, 그리고 요 동네에서는 연산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요 우변에 해당되는 요 연산이 플러스이니까 파이 x, 파이 y에 플러스로 적었답니다. 그럼 요 놈은 우리가 알기로 x고, 요 놈은 우리가 알기로 y인데, x 곱하기 y하고 x 플러스 y는 항상 같다는 보장이 없죠. 역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 6번의 경우도 요 파이는 준동형 사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준동형 사상이, 그쵸? 준동형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정의되었을 때 어떤 함수는, 그쵸? 어떻게 우리가 함수가 정의되었을 때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봤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봐두셔야 된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준동형 사상을 공부한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 동형 사상을 정의하고, 또 동형 사상을 정의해서 우리가 동형이라는 게, 두 군의 동형이라는 개념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함이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정의 20에 나와 있는, 자, 요 동형 사상, 그리고 동형의 정의를 잘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보니까, 준동형 사상, 자, 군지에서 h의 함수 파이를 준동형 사상이라고 했을 때에 요 준동형 사상에 특히 전단사 함수임을 만족하며, 그러니까 준동형 사상도 되고 이 함수가 준동형 사상이면서 동시에 전단사 함수이면, 그랬을 때 요 함수 파이를 우리는 뭐다? 이제부터 준을 떼고 동형 사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동형 사상이 뭔지는 우리가 정의가 명확해졌죠. 함수 파이가 준동형 사상인데 그놈의 특별히 전단사 함수이기도 하면 그때는 이 함수 파이를 우리는 동형 사상이라고 불러주겠다. 그리고 이제 동형이 무슨 말이냐면 두 군 G와 H 사이에 동형 사상이 존재할 때, 그러니까 G에서 H로의 이 함수 파이가, 그쵸? 동형 사상으로서 이런 함수가 존재한다. 하나라도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히 함수 군지에서 h로의 함수를 우리가 이 함수를 적당히 정의했을 때에 그 함수가 g에서 h로 이 함수가 첫째 준동형 사상이면서 그리고 둘째 전단사 함수가 되도록 하는 함수가 하나라도 정의할 수 있으면 요 G와 H는 서로 뭐라? G와 H는 서로 동형이라고, 서로보다 동형이라고 불러주겠다. 이런 얘기고, 표시는 G와 H가 동형이라는 표시는 이렇게 해준다는 것. 자, 요게 바로 정의 20의 내용이랍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자, 거기에 선생님이 이제 보충 설명했는데, 자, 1번에서는 첫 번째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G하고 H가 동형이면 G와 H는 대수적으로 동일한 군으로 봐도 된다. 실제 G와 H가 동형이면 연산한 값이나 위수가 모두 같다. 그러니까 G와 H가 서로 동형이면 요 두가 집합적으로 두 집합이 같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무슨 말이겠죠? 연산한 값이나 위수, 그 원소의 개수는 항상 같죠. 왜냐하면 전단사 함수가 되려면 요 함수 개수하고 요 집합의 개수하고 요 집합의 개수가 반드시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전단사 함수가 되니까. 그리고 특히 모든 군지는 자기 자신과 동형이 되는 것은 말할 것 없죠. 자, 이때 우리가 동형 사상을 자기 동형 사상이라 부르고, 자, 거기 나온 것처럼, 그 2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가 자기 동형 사상임을 만족할 때, 우리는 요놈을 이렇게 우리가 표시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 나중에 우리가 증명하겠지만은, 그것도 미리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 놈과 요 놈이 서로 두 군이 G와 H가 서로 이와 같이 동형이 되면 G가 아벨군이면 반드시 요 H도 아벨군이고 G가 순환군이면 반드시 같이 순환군이죠. 그러니까 두 군이 동형을 이루고 있다 이러면 한쪽이 아벨군이면 반드시 다른 한쪽도 아벨군이 되고 한쪽이 순환군이면 다른 한쪽도 반드시 순환군이 된다는 것이 3번 얘기를 합니다. 자, 요 증명을 우리가 조금 이따 나중에 할 거랍니다. 자, 일단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예제 70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군이 주어졌을 때에 이 두 군이 동형인지 아닌지를 첫째 판단하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하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예제 70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처음 보시는 분은 많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선생님 설명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각 경우에 주어진 두 군이 동형인지를 자, 판단하여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자, 거기에서 우리가 처음 주어진 요 1번하고 2번은 동형이 아닌 예랍니다. 자, 1번은 Z8,5 플러스 요놈하고 Z4,5 플러스 그리고 2번 문제는 Q, 플러스 그리고 Q 플러스, 그쵸, 곱셈 이렇게 주어졌답니다. 자, 그럼 요 놈이, 요 두 군이 동형이 아니라면, 우리가 동형이 되려는 것은 일단은 뭐야? 전단사 함수가 돼야 되고, 그리고 준동형 사상이라는 사실을 요 두 가지를 만족해야 동형 사상이 되죠. 그런데 요 놈은 우리가 알기로 요 Z8의 원소의 개수는, 그쵸, 하고 Z4의 원소의 개수는 요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안 같죠, 그쵸? 요렇게 안 같다 이므로 요 함수를 어떻게 정의하더라도, 그죠? Z8에서 Z4로의 함수 이 파이, 그죠? 요 함수 파이가 전단사 함수로는 존재할 수 없죠, 그죠?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요 정의의 개수하고 공력의 함수, 그 공력인 요 정의역과 공력의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가 다른 요 두 집합을 놓고 이 두 군을 놓고 이 함수 파이를 어떻게 여러분 정의하더라도 전단사 함수로는 정의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Z8에서 Z4로의 함수, 그렇죠? 함수는 전단사 함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일단 전단사 함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요 두 군은 동형이 된다, 안 된다? 동형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 두 번째도 우리가 조금 어려운데 자, 요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함수 파이를 자, 요 군에서 자, 요 군으로 우리가 정의된 요 함수 파이가 만약에 동형사상이라면 자, 파이 x가 3인 x가 Q에 반드시 어떻게 된다? 그렇죠. 존재해야 되죠. 그렇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 3이라는 것이 양의 유리수임이 틀림없고, 그렇죠? 그러면 동형사상이 되면 적어도 전단함수이기 때문에 요 집합의 임의의 원소를 우리가 선택했을 때에 반드시 그놈은 요 집합의 원소로서 대응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형사상이라고 우리가 가정했기 때문에 파이 x 이퀄 3을 만족하는 x가 그죠? 요 집합 Q에 존재해야 된다는 것은 자명한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x가 이제 q이므로 x가 q이면 2분의 x도 q의 원소가 틀림없죠. 그렇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x가 유리수면 유리수를 2로 나누는 것도 틀림없이 유리수죠. 그렇죠? 자, 무슨 말이겠죠? 이므로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므로. 그럼 이제 2분의 x가 요 집합의 원소이면 이 함수가 지금 함수 파이가 전단사 함수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파이의 2분의 x는 뭐의 원소? 요 동네의 원소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즉 q 플러스의 원소이어야 한다. 자, 당연한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데 실제 우리가 파이 2분의 x하고 파이 2분의 x를 요게 이제 곱셈이니까 요놈과 요놈의 곱한 값은 요게 동형사상이면 준동형사상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요놈은 준동형사상의 정의에 의해서 요놈이 곧 요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플러스가 된 것은 요 동네에서는 연산이 플러스고 여기가 고박인 것, 이 고박이랍니다. 요 동네 준 연산이 고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요 놈이 이렇게 되는 것은 요 f가 동형사상이면 준동형사상이기 때문에 자명한 얘기죠. 그럼 요 놈은 지금 뭐다? 파이 x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파이 x. 근데 우리가 파이 x는 뭐였지? 아까 3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동일한 두 놈의 곱한 값이 3이란 말은 따라서 파이 2분의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파이 2분의 x는 q 플러스의 원소가 되어야 된다겠죠. 그런데 요 놈은 아무리 살펴봐도 이 무리수 값은 그렇죠? 양의 유리수인 q 플러스의 원소가 아니다 이거죠. 그 말은 요 놈이 요렇게 되는 사실에 뭐가 된다? 모순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형사상이라고 결국 가정한 것이 모순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요놈 역시 동형사상이 그렇죠? 요놈과 요놈으로의 함수가 동형사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요 두 구는 동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동형이 되는 예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직접 처음 보시는 분들은 상당히 그렇죠? 이런 함수를 우리가 함수 값들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내 가지고 동형이 된다 안 된다를 찾는 게 쉬운 게 아니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쭉 풀면서 개념을 꾸준히 정의를 잘 이해하고 연습을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죠, 그렇죠? 특별히 이제 이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좋은 문제인데 잘 봐두셔야 된답니다. 이 3번 문제. 자, z, 플러스와 자, 거기 보니까 z, 자, 이렇게 백설표가 주어졌는데 여기에 주어진 백설표 연산은 a 연산 b를 a 플러스 b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두 구는 동형이 되는가? 즉, 요 놈에서 요 놈의 함수 파이를 생각했을 때에 그 함수 파이가 전단사 함수이고 그리고 준동형 사상이라는 사실이 만족되는가를 생각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막연한 게 뭐냐면 이제 요 놈에서 요 놈의 함수가 우리가 요 놈과 요 놈이 동형임을 보이려고 그러면 적당한 그렇죠 사상 즉 함수 파이를 우리가 지어내야 된다는 거죠. 요 놈에서 요 놈의 함수를 적당히 함수를 지어내는데 이 함수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지어낼 것인가 이게 이제 대단히 어렵죠, 그렇죠? 그러면 결론을부터 얘기하면 그렇죠 풀어본 사람이 푸는 거죠, 그렇죠?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문제를 많이 풀어봐서 연습을 통해서 나오는 거지. 처음 딱 봤는데 여러분 현대대사와 군을 처음 배운 사람이 이 정의 한번 딱 읽어보고 문제를 딱 보는 순간에 요 두 놈이 동형임을 그쵸 동형이 되려고 하면 요 놈에서 요 놈으로의 함수가 무슨 말이겠죠? 동형사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동형사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그 동형사상에 해당되는 함수를 바로 지어낸다.
그거는 여러분 불가능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일단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이해하시면 된답니다. 그 파이 x를 요 경우에는 x 플러스 1이라고 함수라고 그죠. 라 정의하면 요 파이 x가 이 군에서 이 군호로의 동형사상이 된다를 만족한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심할 것은 그럼 이게 x는 안 됩니까, 선생님? 자, x라고 하면 안 된답니다. x는 요 놈에서 요 놈의 동형사상이 안 되고 반드시 플러스 1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요 동네에서 나중에 보겠지만 항등원이 2라고 하면 2는 제로죠. 그죠?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니까. 그럼 요 동네에서의 항등원을 우리가 2-라 해봅시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x 연산 2-라고 하는 것은 a 플러스 2- 빼기 1이고 자, 다시 한번 자, 요렇죠. 요 놈이 2-라는 얘기죠. 그러면 선생님 살짝 잘못 적었네. 다시 이런 제정신을 해요. 항등원을 구하라고 하면 우리는 A에다가 항등원을 연산시켰을 때 그 결과가 자기 자신 나오는 거죠. 선생님 아까 엉터리 적었네. 그럼 자변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면 2-가 1이 되죠. 그래서 요 동네에서 연산은 1이 0이고 항등원이 0이고 요 동네에서의 항등원은 1이죠. 그럼 우리가 요 놈이 조금 이따 우리가 배우는데 요 두 군이 동형이고 요 함수가 요 두 군의 동형사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반드시 요 군에서의 항등원의 함수값은 반드시 이 군의 항등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파이 제로는 요 동네에서의 항등원인 반드시 1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형사상을 우리가 동형사상이 되는 함수를 지어낼 때도 항상 요걸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여러분요. 요 동네에서의 항등원, 요 군에서의 항등원을 생각했을 때에 여기에 주어진 군의 항등원의 함수값은 반드시 요 군의 항등원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이유는 조금 더 설명한답니다. 그래서 요 경우에 이 플러스 1이 없으면 안 되죠. 플러스 2가 돼도 안 되죠. 플러스 3이 돼도 안 되고 요게 0이 돼도 안 되고 반드시 요 놈은 이런 식으로 잡아줘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물론 이게 해피리엄 선생님이 왜 x 플러스 1입니까? 이러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욕심내지 말고 차근차근 이제 익숙해지면 된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이 아니죠. 그럼 요렇게 했답니다. 그럼 이것이 첫째 준동형 사상이 되느냐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자, 파이 요 동네에서의 두 원소 x, y를 생각하고 요 동네에 주어진 연산을 우리가 여기에 가져오고 그러면 파이 x 플러스 y라는 것은 요 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x 플러스 y 플러스 1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요 놈을 요 동네에서의 연산인 요 놈으로 표시를 해야 되죠.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가 요게 빼기 1이 필요하죠. 그래서 x에다가 1을 더해주고 y에다가도 1을 더해주게 되면 이 전체는 빼기 1로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요 놈을 여기서 a와 b로 생각하면 요 놈을 a, 요 놈을 b, 요 놈을 a, 요 놈을 b, 요 마이너스 일치하기 때문에 요 놈은 x 플러스 1 연산 y 플러스 1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요 놈이 뭐와 같냐면 요 함수 정의에 의해서 파이 x에 해당되죠. 요 놈은 뭐죠? 요 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파이 y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결국 요 동네에서의 두 원소를 요 동네의 s의 연산인 플러스로 연산한 결과의 함수값을 구한 거하고 x를 함수값을 먼저 구하고 y의 함수값을 먼저 구해가지고 그 결과를 요 동네에서 연산한 결과라고 하고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였죠. 요렇게 된다는 사실로부터 일단 요 함수 파이는 요렇게 우리가 준 함수 파이는 준동형 사상은 일단 된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요 함수가 이와 같이 1차 함수로 주어졌다는 것은 요놈이 전단사 함수 이미 자명하죠. 그렇죠? 요 파이는
전단사 함수 이미 자명하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요 1과 2에 의해서 뭐는 1과 2에 의해서 요 함수 파이는 동형사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러면 동형사상이라는 말은 자, 뭐다? 동형사상이라는 말은 결국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Z, 플러스하고 Z, 이렇게 준 연산은 서로 뭐가 된다? 동형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자, 우리가 요 네 번째도 우리가 살펴보면, 자, 요 동네에서 우리가 실수해서 덧셈이 주어지면 항동원이 0이죠. 그렇죠? 자, 양의 실수에서 곱셈이 주어지면 그 항동원은 1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파이를, 함수 파이 x를 우리가 이 경우는 한 3의 x 정도로 잡으면 우린 여기에서 파이 제로가 지금 1이 된다는 거. 그렇죠? 즉, 파이 2가 2 다시가 된다는 사실을 일단 만족하고 있죠. 파이 2가 2 다시가 된다는 사실. 자, 요런 걸 염두에 두고 요 함수를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요 아래의 두 원소 x와 y를 주어진 연산으로 먼저 연산을 하고 함수 값을 구한 것은 자, 구체적으로 구해보니까 3의 x 플러스 y승이 되어지고 요 놈은 3의 x승 곱하기 3의 y승인데 자, 요 놈은 뭐다? 파이 x고 자, 곱하기지. 실제 곱하기란다. 이거는 파이 y가 되어지죠. 그러면 각각의 함수 값이 지금 주어진 연산인 곱셈으로 그쵸? 주어진 각각의 함수 값을 주어진 연산인 곱셈으로 곱한 값이죠. 요 값은. 근데 요 놈이 지금 요 놈하고 같다는 것은 그쵸? 일단 우리는 뭐다? 요 함수 파이는 준동형사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요와 같은 지수함수는 실수에서 양의 실수로의 함수라고 정의했을 때 요놈이 요런 함수 파이가 전단사라는 사실은 자명하죠. 그렇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므로 요 두 가지 준동형사상이고 전단사 함수이기 때문에 요 함수 파이는 동형사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므로 R, 플러스하고 R 플러스 요 곱셈은 서로 동형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로운 교재 시오럼 44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군 G에서 H로의 함수를 F로 하고 다시 군 H에서 K로의 함수를 G라고 했을 때에 함수 FG가 각각 준동형 사상이면 G.F, 즉 G와 F의 이 합성함수도 준동형 사상이 되어지고 F와 G가 각각 동형 사상이면 G.F인 합성함수 역시 동형 사상이 되어진다는 것. 세 번째는 F가 동형 사상이면 F의 그 역함수도 동형 사상이 되어진다. 자, 요 증명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요 결과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될 중요한 내용이죠. 자, 먼저 우리가 1번을 우리가 먼저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 놈이 G.F가 준동형 사상임을 보이려고 하면 G.F에 우리가 이 G.F라고 하는 요 함수는 내용적으로 봤을 때 G에서 결국 K로의 함수죠. 그렇죠? 그러면 G에 속하는 두 원소를 연산해서 요 합성함수의 함수값을 구한 그 결과는 G의 두 원소 각각을 요 합성함수에 의해서 함수값 구한 것을 K에서 연산한 결과와 같다는 사실을 보이면 되겠죠. 자,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면 자, A와 B가 그렇죠? G의 원소라고 했을 때에 G의 원소인 A와 B에 대하여 자, 우리는 먼저 자, 요 G.F라고 하는 요 놈에다가 자,
요 A와 B, G에 속하는 두 원소를 G에서 연산한 결과인 요 AB를 우리가, 그쵸, AB의 함수값을 우리가 먼저 구해보면, 자, 요 놈 우리가 요렇게 적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FAB라고 하는 것은 일단 G가 준동형사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G 자체가 준동형사상이면 FAB라고 하는 것이 FA와 FB를 H에서 연산한 결과가 같아야 되죠. 그래서 요건 연산입니다. 곱셈이 아니고 FAB는 FA 연산 FB 이렇게 우리가 적어줄 수 있죠. 그리고 G라고 하는 것도 준동형사상이니까 G에다가 세모하고 네모가, 물론 요거 세모 네모는 H의 원소죠. 자, 요 놈은 어떻게 되어진다? 요 놈은 G의 세모와 G의 네모를 연산시킨 거. 물론 요 연산은 이제 요 K에서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기로 요 FA와 FB는 분명히 그쵸? 요 F와 F, 요 H의 원소임이 틀림없죠. 그쵸? 자, 요 세모와 네모는 여기에 요 H의 원소랍니다. 자, 그러면 H의 원소가 되는 요 FA와 FB를 연산한 연산한 것을 함수 G에 대응을 시키면 함수 G는 준동형사상이기 때문에 요와 같은 식을 만족하고 있죠. 그럼 요 놈을 세모, 요 놈을 네모라고 생각하면 GFA에다가 GFB를 연산시킨 이런 결과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요 놈으로부터 뭘 할 수 있냐면, 자, 요 놈은 결국 G.F에다가 A를 연산시킨 거고, 그 놈에다가, 자, 요 놈은 뭐죠? G.F에다가 B를 연산시킨 결과. 요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결국 G.F라는 요 함수에 A와 B를, 그쵸, 대응을 시킨 그 함수 값은 결국 요 G.F에다가 A의 함수값과 G.F에서 구한 B의 함수값을 요 K라고 하는 동류에서 연산시킨 결과하고 요 놈하고 서로 같다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G 합성함수인 G.F도 뭐가 된다? 그렇죠. 준동형사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너무 전혀 우리 여러분 어려움을 느낄 필요 없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 2번은 동형사상이라는 거, 자, F와 G가 동형사상이면, 그러면 F와 G가 각각 준동형사상이면 틀림없고, F와 G가 전단사라는 얘기죠. 그러면, 요 함수 F와 G가 각각, 요 두 함수가 전단사이면, 그 합성함수도 전단사이죠. G.F, 전단사함수를 합성하면 그 합성함수인 G.F도 전단사이죠. 그죠? 일에 의해. 자, 1이 뭐죠? 자, 우리는 요 합성함수 G.F가 동형사상임을 보이려고 그러면 요 합성함수가 첫째 전단사이다는 사실. 근데 전단사라는 사실은 F와 G가 전단사면 G.F가 자동으로 전단사가 되죠. 그리고 우리가 1번에서 F와 G가 각각 동형이면 준동형임이 틀림없기 때문에 F와 G가 각각 준동형사상이면 그 합성함수인 G.F도 준동형사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1번에서 보였기 때문에 결국 요 합성함수가 전단사이고 이에 의해서 요 G.F도 준동형사상이기 때문에 결국 이 G.F는 뭐가 된다? 그렇죠. 동형사상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F와 G가 각각 전단사 함수이면 G.F가 전단사 함수이면 자명하고 1번에 의해서 F와 G가 각각 준동형사상이면 G.F도 준동형사상이기 때문에 결국 이 G.F는 전단사 함수이고 일에 의해서 준동형사상이기 때문에 G.F는 뭐가다? 동형사상이 되어진다는 것이 자명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1번과 2번을 증명했고, 우리가 또 세 번째를 우리가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의 증명. 자, 이제 함수 f가 동형사상이면, 자, f가 동형사상이면, 이 f가 전단사임이 틀림없죠. 그죠? 자, f가 전단사이면 그 역함수도 우리가, 그죠? 전단사임이 자명하죠. 그죠? 이런 게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이죠. f가 전단사이면 f 인버스도 전단사가 되어진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든 요 h에 속하는 모든 xy에 대하여 요 f가 동형사상이면 준동형사상이 틀림없기 때문에 f가 준동형사상 자, 이므로 자, 뭐가 성립하냐면 요 함수 f에다가 f 인버스 x와 f 인버스 y를 연산시킨 거. 요 놈은. 그러면 요 놈은 뭐냐? 지금 우리가 x가 예를 들면 x가 지금 h의 원소죠. x가 h의 원소인데 요 h의 원소를 f 인버스에 의해서 대응시킨 것이 요 f 인버스 x이기 때문에 요 f 인버스 x하고 f 인버스 y라고 하는 것은 요 g의 원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함수 f라고 하는 것이 지금 동형사상이면 f가 준동형사상이기 때문에 함수 f라고 하는 것은 g에서 지금 h로의 함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요 놈과 요 놈은 요 g의 두 원소랍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g의 두 원소인 자, 요 놈도 무슨 원소라고? 요 놈과 요 놈은 둘 다 뭐예요? g의 원소죠. 그렇죠? g의 원소인 두 원소를 연산시킨 것을 f에 의한 그쵸? 연산시킨 것을 함수 f에 대응을 시켰더니 자, f 자체가 준동형사상이기 때문에 요 함수 f에 의해서 요 놈과 요 놈의 곱의 함수값은 결국 각각의 함수값 f 인버스 x의 함수값하고 f 인버스 y의 함수값을 구해서 연산시킨 거하고 요놈하고 서로 같아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다? 여기 f가 지금 준동형사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러면 요 말은 결국 f 인버스 x에 다시 f 하면 요놈이 x가 되어지죠. f의 f 인버스 y라는 것은 다시 요놈이 y가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요 x와 y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f 인버스 xy라고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자, 그런데 그 다음을 잘 보셔야 된답니다. 그런데 요 함수 f는 동형사상이면 전단사 함수죠. 그러면 전단사 함수이면 단사 함수가 틀림없죠. 그렇죠? f는 단사이므로 우리가 단사 이규한 필요 충분은 항상 선생님이 강조하겠지만 f 세모하고 f 네모가 같아이면 이 세모하고 네모는 같다라고 하는 것이 단사 함수 이규한 그렇죠? 필요 충분 조건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f가 단사라는 것은 요 함수 f의 요만큼을 대응시킨 거하고 요 함수 f에 이만큼을 대응시킨 것은 서로 같다이면 요 알맹이가 서로 같아가 되어져야 되는 게 단사이니까 요 알맹이가 서로 어떻게 된다? 요 놈을 우리가 앞에 봤던 세모, 요 놈을 아까 봤던 네모라 생각하면 세모와 네모가 같아야 되죠. 그래서 요 놈을 먼저 적어버리면 결국 f 인버스 xy라고 하는 것은 결국 f 인버스 x에다가 f 인버스 y를 연산시켰다는 이런 결과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럼 요 사실은 f 인버스라는 요 함수가 x와 y를 연산시켜서 f 인버스에 의한 함수값을 낸 거하고 x의 f 인버스에 의한 함수 x를 f 인버스에 의한 함수값을 구하고 y를 f 함수값을 구한 것을
두 결과를 연산시킨 거하고 요놈이 같다는 말은 따라서 F 인버스 자체가 뭐란 말이죠? 요 F 인버스라고 하는 요 자체가 준동형 사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F 인버스라는 것이 전단사이고 F 인버스라는 것이 준동형 사상이기 때문에 결국 F 인버스라는 것은 동형 사상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한 셈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결과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죠. F가 동형 사상이면 그 여감수도 반드시 동형 사상이 된다는 거. F와 G가 각각 동형 사상이면 그 G도 또 F도 동형 사상이 된다는 사실. 요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또, 자, 여러분 교재, 시어롬 45를 보니까, 자, 중요한 또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자, G하고 H는 군이고, E와 E-가 GH의 각각 항동원이다라고 했을 때에, 함수 파이가 G에서 H로의 준동형 사상이다라고 했답니다. 자, 파이가 G에서 H로의 준동형 사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세 가지를 반드시 만족한다는 거죠. 그 첫째는 지금 G에서의 항동원을 요 함수 F에서 함수값을 내게 되면 반드시 H의 항동원으로 대응이 된다는 거죠. 함수 F에 의해서 요 동네의 항동원은 요 동네의 항동원으로 반드시 대응되게 되어 있다. 그리고 X 인버스의 파이에 의한 요 함수 값은 X에 먼저 우리가 X의 여건을 취해가지고 함수 값을 낸 거나 X의 함수 값을 먼저 구해서 여건을 낸 거나 같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요 놈을 완전히 더 일반화시킨 건데 X의 M승의 함수 값은 X의 함수 값을 구하고 나서 M승에도 같아진다는 거죠. 어떨 때에 G에서 H로 요 함수 파이가 준동형 사상일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그럼 왜 그렇게 되는가를 이제 한번 꼼꼼하게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요 일의 증명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자, 지금 파이가 준동형 사상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파이에다가 그죠? 파이 1을 연산시킨 그죠? 파이에다가 파이 1을 연산시킨 것은 파이 2에다가 파이 2와 1을 연산시켜서 함수값 파이 함수값을 낸 거와 똑같죠. 그렇죠? 왜? 파이가 지금 준동형 사상이니까. 그러므로 요 놈은 결국 파이 2라는 말이 되어지고, 그리고 요 파이 2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요 동네에서의 원소이기 때문에 요 동네의 항동원인 요 E-를 여기다 연산시켜줘도 상관이 없죠. 그렇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파이를 소거를 시키면 결과적으로 왼쪽에서는 파이 2, 오른쪽에서는 E-가 남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요 식이 성립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증명, 이의 증명. 자, 역시 지금 파이가 준동형 사상이기 때문에 요 파이에다가 X를 연산시킨 거하고 요 파이에다가 X 인버스를 연산시킨 그 결과를 지금 요 동네에서 연산을 시킨 것은 요 G라는 동네에서 먼저 X와 X 인버스를 연산시키고 함수값 낸 거나 요 두 놈은 서로 같아야 되죠. 왜? 파이가 준동형 사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요 놈은 파이 뭐가 된다? 요 놈이 2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금방 배웠던 요 1에 의해서 파이는 곧 E-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요 E-라고 하는 것은, 자, 요 E-라고 하는 것은 파이X라고 하는 놈하고 파이X의 무얼, 여건을 연산시킨 것이 그죠. 자, 요 E-라는 것은 요 H라고 하는 요 군에서의 항동원이기 때문에 파이X가 지금 요 놈의 원소가 틀림없죠. 요 동네의 원소인 파이X와 그놈의 여건을 연산시킨 것이 E-하고 같다라고 할 수 있죠. 역시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소구 법칙에서 요 놈을 소거시켜주면 결과적으로 요 놈은 이제 요 놈하고 같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이 X 인버스는 파이 X의 전체 인버스와 같다. 그러니까 X 인버스의 함수값을 구하라고 하면
x의 함수값을 구해서 역원을 취해도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요 세 번째 정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 3의 정명도 대단히 중요한데 요거 잘 보셔야 된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요놈이 m이 0일 때는 그죠? 0일 때는 여기에 x 대신에 0 들어가면 요놈이 요 동네에서 항동원이 되니까 2가 되어지고 여기에 0 들어가면 요 동네에서 항동원이 되니까 이 파이 2는 2 다시가 되어져서 그죠? 요놈이 요 1에 의해서 승립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명백하죠, 그죠?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이제 요 m이 양수일 때 요 식이 이제 승립하는 거 증명해 봅시다. 자, 요 놈이 이제 수학적 기납법을 여러분이 적으시면 되는데 m이 1일 때 m이 1일 때는 승립, 그죠? 승립함이 자명하죠, 그죠? 자, m이 1일 때 왜 승립하냐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m 대신 1집어넣고 1집어넣어버리면 파이 x는 파이 x니까 당연히 같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m이 k일 때 승립한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m이 k일 때 승립한다면 즉 m 대신에 요 식에다가 k를 집어넣으면 파이 xk가 파이 x의 전체 k성과 같다. 그죠? 되어지죠, 그죠? 그럼 이제 요놈이 우리가 x 대신 m 대신에 k 플러스 1이 요 식이 m 이꼴 k 플러스 1일 때도 승립함을 보이기 위해서 m 대신에 여기다 k 플러스 1을 대입한 값을 그쵸? 요 놈을 이용해서 변형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놈은 파이에다가 xk 플러스 1승은 x에다가 xk 플러스 1승을 연산시킨 것 같고 요 파이가 준동형 사상이기 때문에 파이 x는 살짝 잘못했네요. 파이 x의 k승과 같고 파이가 준동형 사상이기 때문에 파이 x에다가 파이 xk를 연산시킨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가정한 식에서 파이의 xk승은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 파이 x에다가 파이 x의 k승이 되어지고 결국 이 말은 파이 x의 1승과 k승이 만나면 파이 x의 뭐가 된다? k 플러스 1승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지금 요 놈이 꼴 요렇게 되어진다는 것은 요 주어진 식이 m 이꼴 k일 때 승립한다고 가정하면 주어진 요 식이 우리가 증명한 식이 m이 0보다 클 때는 m이 꼴 k 플러스 1일 때도 뭐 한다? 승립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일단 우리가 이제 m이 0보다 큰 모든 정수 0보다 큰 모든 정수에 대해 자, 뭐 한다? 요놈이 주어진 식이 승립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무슨 말이겠죠? m이 0일 때 또 m이 0보다 클 때 이제 승립한다는 사실을 보였죠. 이제 우리가 m이 0보다 작을 때 이제 또 승립한다는 사실을 보이면 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요 주어진 식이 세 번째는 m이 0보다 작다일 때 자, m이 0보다 작다일 때는 우리가 요 m을 마이너스 n이라고 이렇게 둬보겠습니다. 두면 m이 0보다 작다는 말은 n은 0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렇죠? 다시 한번 m이 음수면 그렇죠? 요 놈이 0보다 작으면 즉 요 놈이 0보다 작으면 n은 0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렇죠? 자, 요렇게 되어지고 자, 그러면 요 주어진 식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요 m을 마이너스 n으로 뒀을 때는 요 식이 요렇게 변형된다는 머릿속에 x의 파이 x의 마이너스 n승은 요놈이 파이 x의 지금 전체의 마이너스 n승 파이 x의 마이너스 n승은 파이 x의 전체의 마이너스 n승
식이 이렇게 지금 변형됐다는 걸 여러분 알아두고, 자, n이 0보다 크다 이거. 이제 우리가 요 식의 승리감을 보이라는 것은 결국 요 식의 승리감을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주어진 식이 n이 1일 때는 실제로 n 대신 1 들어가면 파이 x의 마이너스 1승이 되어지고 요놈이 파이 x의 전체의 마이너스 1승인데 이미 요놈은 우리가 요 2에 의해 승립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2에 의해서 승립한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앞에서와 똑같은 형식으로 n이 k일 때 승립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승립한다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n 대신에 여기다 k를 대입하면 파이 x의 마이너스 k승은 파이 x의 전체의 마이너스 k승 이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다가 요 식이 n 이퀄 k 플러스 1일 때도 승립함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n 대신에 k 플러스 1을 여기서 이렇게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놈은 x의 마이너스 1승과 x의 마이너스 k승의 연산으로 적어줄 수 있고, 파이가 준동형사상이기 때문에 역시 파이 x 마이너스 1승과 파이 x의 마이너스 k승을 연산한 결과로 적을 수 있겠죠. 그럼 역시 우리가 요 2번 공식에 의해서 요 놈은 뭐가 된다? 요 놈은 2번 공식에서 요 놈은 파이 x의 마이너스 1승이라는 거죠. 2번 공식에 의해서. 그리고 요 놈은 가정에 의해서 요 놈이죠. 요 놈. 그래서 파이 x의 마이너스 k승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요 놈은 파이 x라고 하는 요 놈에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k승이니까 마이너스 묶어내고 k 플러스 1승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요 사실은 n 이퀄 k 플러스 1일 때도 요 주어진 식이 승립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인 셈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n 대신에 k 플러스 1을 대입한 것이 여기다가 n 대신에 k 플러스 1을 대입한 그 결과가 같아진다는 것은 요놈이 n 대신에 k 플러스 1을 들어갈 때 승립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는 n이 0보다 크다인, 그죠? n이 0보다 크다인 모든 정수 n에 대해 승립한다는 얘기죠. 그죠? 즉, 이 말은 m으로 환산하면 n이 0보다 크다는 것은 이제 n이 0보다 크다는 말은 마이너스 n이 0보다 작다니까 m. 0보다 작은 모든 정수 m에 대해 승립한다는 얘기죠. 그죠?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요 식이고 요 식이니까 요 주어진 식이 m이 1번에서 m이 0일 때 승립한다는 걸 보였고, 또 m이 0보다 크다인 모든 정수에도 승립함을 보였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m이 0보다 작은 모든 정수에 대해서 승립한다는 사실을 보였기 때문에 요 주어진 식은 m이 정수일 때에 일반적으로 승립하는 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준동형 그죠 사상의 정의와 동형 사상의 정의, 그리고 관련된 중요한 세오럼 두 개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요 내용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